안녕하세요. 모코리 한방병원 박한솔 원장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장요근, 둔근, 요방형근 등의 허리 주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굳고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뭉친 근육들을 풀어주면 허리 통증, 엉덩이 통증 등 협착증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 근육들을 푸는데 좋은 공 운동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테니스 공으로 하면 되고, 남자분인데 테니스 공이 너무 작고 부드럽게 느껴진다면 좀 더 큰 부드러운 야구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드러운 야구공으로도 근육에 충분한 자극이 되지 않는 분들, 특히 체격이 큰 남자분들은 딱딱한 야구공으로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착증 공 운동에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영상 후반부에서 말씀드릴 예정이니 주의사항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요근을 풀어주는 공 운동법입니다. 장요근은 허리와 골반, 엉덩이를 따라 허벅지까지 이어진 큰 근육으로 척추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근육인데요. 협착증 환자는 장요근이 뭉치고 단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공 스트레칭을 통해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골반뼈의 안쪽에 장요근이 위치하는데 이 안쪽을 두 손으로 꾹 누른 채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 장요근의 움직임을 손끝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유독 통증이 심하고 딱딱하게 굳은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부위를 딱딱한 바닥에 엎드린 후 공을 그 부위에 대고 본인의 체중을 실어 몸을 조금씩 움직여서 자극을 주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요방형근을 풀어주는 공 운동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방형근은 뒤쪽 갈비뼈 가장 아랫부분부터 골반뼈 사이에 있는 근육으로 장요근과 함께 척추의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따라서 굳고 뭉친 요방형근을 풀어주면 협착증 증상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먼저 공으로 풀어줘야 할 부위를 찾아야 하는데요. 허리 뒤쪽의 갈비뼈와 골반뼈 사이를 손으로 만져보면 뼈가 없이 근육만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위가 바로 요방형근입니다. 공으로 풀어줘야 할 뭉치고 아픈 부위를 찾은 다음 딱딱한 바닥에 천장을 바라보고 누운 채로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 아래로 공을 놓습니다. 다음으로 본인의 체중을 실어서 지그시 압박을 해준 상태에서 몸을 좌우로 돌리면서 조금씩 움직여 늘려주면 뭉친 요방형근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둔근을 풀어주는 공 운동법입니다. 둔근, 즉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의 허리와 다리를 연결해주는 동시에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매우 중요한 근육입니다. 둔근은 협착증 환자의 허리 통증, 다리 통증과 큰 관련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둔근이 허리를 잘 받쳐줘야 하는데 둔근의 좌우 밸런스가 무너지고 악화되면 허리와 엉치 부위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 스트레칭을 통해 굳고 긴장된 둔근을 풀어줘야 합니다. 엉덩이 근육은 매우 큰 근육으로 다양한 부위에서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찾아서 풀어줘야 합니다. 우선 천장을 보고 누워 엉덩이 아래에 공을 대고 좌우로 움직이면서 찾아보면 유달리 많이 아프고 뭉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공을 놓고 본인의 체중을 실어 눌러준 후 가볍게 몸을 좌우로 움직여 풀어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협착증 환자가 하면 좋은 공 운동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운동 시간은 본인이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처음에는 5분 내외로 하다가 익숙해지면 점차 늘려나가면 되는데요. 그런데 공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절대 욕심내서 무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욕심내서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협착증 환자는 오랜 기간에 걸쳐 근육이 많이 단축되고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한 번에 욕심내서 하다가는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말기 협착증 환자는 등과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해 반드시 눕지 못하거나 엎드리기 힘드실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절대 무리해서 이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기 협착증 환자분들은 아래 첫 번째 댓글에서 척추관 협착증 환자가 반드시 매일 꼭 해야 되는 4가지 운동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허리, 엉덩이, 다리 등에 나타나는 통증 위주의 증상, 특히 한쪽 엉덩이나 다리가 심하게 아픈 증상이라면 이것은 진짜 협착증 증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증상은 걷지 못하는 진짜 협착증 증상보다는 치료가 쉽고 빠른 편입니다. 따라서 이런 통증 위주의 증상을 보일 때 치료를 시작하는 걸 권해 드리는데요. 또 통증 위주의 증상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협착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말기 협착증으로 진행이 되면 다리 힘 빠짐, 다리 감각 저하, 다리 근육 위축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초기보다 통증은 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걸을 때 다리에 힘이 빠지는 신경성 파행 증상이 심해지면서 가까운 거리를 걷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요. 이때는 떨어진 근력과 감각 기능을 되살려주는 재활의학적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재활의학적 치료는 통원 치료로는 어렵고 입원 치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목걸이 한방병원은 이런 재활 치료가 필요한 말기 협착증을 수술 없이 치료하고 있으며 한방 치료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치료 이후 말기 협착증 환자의 평균 보행거리가 치료 전 대비 11배 증가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는데요. 이 논문은 임상시험 중에서도 무작위로 시험군과 대조군을 나누어 연구를 진행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초기는 물론 말기 협착증 환자도 수술 없이 가능하니 현재 협착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한방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